그러다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퇴를 하게 되면서 다른 반 친구가 우리 반에 오게 되었다. 난 이미 관계가 불안했었기에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였고 약 한 달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었다. 그러다 그 친구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원래 지냈던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역시 떠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그 무리는 2명에서 3명이 되었고 그 아이들끼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난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 난 고1 때 친했었던 친구에게 자주 놀러 갔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독히도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야 했으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그 시기 때 아직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었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 친구도 같이 다니는 친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버티는데 조금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고1 때 친구마저 멀어지게 되었고 정말 난 혼자가 되어버렸다. 모든 관계가 끊겼을 때 난 처음으로 우울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근육통, 식욕 저하와 같이 몸으로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버티다 병원에 방문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 그 이후로 병원에 가지 않았었다. 그렇게 힘든 고2 시절을 보내다가 11월, 12월 달에 처음으로 자해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 충동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난 고2 겨울방학을 보내게 되었다. 겨울방학 때는 원래 활동하던 곳에서 기숙학원과 같이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였었는데 자해 충동이 가시지 않는 채로 생활을 하였기에 사실은 버겁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었다. 그래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2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3 예비 소집일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학교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며 예비 소집일에 임하였다. 그런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난 새학기를 시작할 때 혼자 온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서로 다 알고 있고 무리가 지어진 분위기였다.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불안에 떨게 되었다. 예상과 같이 이미 모든 아이들이 무리가 지어진 상태였고 혼자인 사람은 나뿐이었다.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급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혼자가 될 것을 알기에 먼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봤으나 이미 다들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미 관심 밖이었다. 그래도 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 같이 밥을 먹었지만 가까워지지 못했다. 그래도 난 정말 언젠가는 친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짝이 바뀔 때도 주변 친구들이랑 친해지려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결국 정말 혼자가 되었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이미 무리들끼리 친해진 상태였다. 절망적이었다. 고3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 이제 친구 문제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학업의 문제가 날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결과가 줄곧 날 괴롭혀왔던 친구 문제가 다시 반복되니 말이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금 괜찮아졌던 우울감이 다시 날 찾아오게 되었고 매일 자퇴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퇴에 대해 매우 반대하셨고 결국 난 학교를 하루하루 버티며 다녀야만 했다. 정말 지옥 같았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지옥이 2년째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한계가 온 나는 겨울방학 때 느꼈던 자해 충동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다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억울했다.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는데 난 학업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자해 충동이 더 심하게 들었던 것 같다. 결국엔 난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 보다 못한 엄마는 나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였다.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난 바로 심리검사를 받았고 약 8주 동안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나는 나의 이야기만 하였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담이 약 8주라는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 결국 난 그러한 상담 방식에 지치게 되었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우울은 계속되었고 2019년 5월 달에 결국 터지게 되었다. 처음 자해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마저 부모님께 들켜 시도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고3 마지막 시험인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때 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느끼게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무 괴로웠다. 정말 매일 죽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난 자해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기에 시도를 하였지만 그때 난 알게 되었다. 내가 겁이 많다는 것을 말이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학업 문제로 바쁠 시기에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나 자신이 말이다. 그리고 무섭다고 자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말이다. 지금 돌아보면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마음을 풀 곳이 없었기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결국 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산다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병원은 나와 너무나도 맞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만 더 받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더라. 고3인데 왜 왔냐고. 내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전에 갔던 곳들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가라고. 그때는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에 충격이 매우 컸고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살 이유도 더 이상 없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난 매일 달리는 차만 보면 차에 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을 보면 뛰어내려 죽고 싶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그중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차에 치여 죽기로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난 겁이 많았기에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여름방학이 오게 되었고 멘탈 헬스 코리아를 통해 난 다시 상담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나와 맞는 선생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고민들과 나의 생각들을 조금씩 덜어나갈 수 있었다.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너무나도 좋았다. 그렇게 나는 그 상담을 통해서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그걸 더 쓰게 되면 길어질 테니 여기까지 해보기로 한다. 아무튼 이런 삶을 살아온 내가 지금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을 탓하지 말라고.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고 싶다. 다들 이때까지 살아내줘서 버텨내줘서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 이제 나랑 같이 걸어가자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같이 걸어주겠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말 너무 잘한다.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참 도 지금 그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말 듣고